정말 나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했다는 감정과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AI는 저 문제를 해결할 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감정과 감각들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AI를 많이 활용하시면서 다양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뭐 AI를 어마어마하게 잘 다뤄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비서처럼 활용하거나 전 그렇지는 못한데, 단편적으로 얻어야 될 정보들을 네이버나 뭐 특정 사이트를 통해서 얻기보다는 요즘엔 AI한테 많이 물어보죠. 근데 이제 AI를 활용하시면서 많이 하시는 게 감정적인 불편함과 어떤 관계상의 문제들을 AI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당연하죠, 써야 되는 거죠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람으로부터 받은 많은 상처들을 AI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들, 인식적인 부분들, 지혜의 부분들, 지식의 부분들을 차근차근 넓혀 나가시는 게 저희는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AI를 아무리 잘 활용해도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과 AI를 통해서까지 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AI를 분명히 잘 활용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에 따라서 약물을 처방받아요. 약물을 처방받고 치료를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닐 가능성이 많죠.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들을 겪어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와 심리치료를 함께 받으면 훨씬 더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삶의 고민과 갈등들 이런 것도 AI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인식과 어떤 수용성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변화시켜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행동적인 변화를 끌어가야 되는데 AI가 행동적인 변화를 끌어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AI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 AI는 이 부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 이 부분의 심리상담으로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구분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100% 무비판적인 어떤 공감과 대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얘기해도 돼? 이거 얘한테 얘기해도 될까? 불편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는 무비판적이에요. 항상 저희를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늘 언제나 얘기해도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두 번째, 언제든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내가 이거 얘기하면 이 시간에 얘가 바빠서 못할 거 아니야? 이 시간에 그럼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언제든지 24시간 일주일 내내 언제든지 물어봐도 답을 주고 정리해주고 이해해주는 작업들을 한다. 이게 이제 AI를 통해서 저희가 정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인지적인 영역을 재구조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인지행동치료 이론에 의해서 CBT라고 얘기하죠. CBT에 의해서 AI는 철저하게 사용자를 분석해주고 인지적인 체계 안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됐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를 인지 체계 안에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이해해주는 과정들을 겪어나가를 도와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AI를 통해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물어봐도 돼? 이거 얘기하면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내 스스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 정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대화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CBT라는 개념을 통해서 AI가 도와준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AI는 정말 저희에게 정서적인 부분, 궁금한 부분들, 이거 좀 불편한 부분들을 해결해주거나 이해하는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것들을 정말 잘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AI만으로 이 모든 정서적인 부분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끌어가는 것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현존, 그리고 신체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어려움의 근간들은 관계상에서 서로 간의 상호적인 조절, 예를 들어서 태도, 언어, 터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AI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람과의 직접적인 경험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다시 그 시점에 갈 수밖에 없고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AI가 거기까지 끌어가는 데는 아직까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호작용,
AI가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저에게 터치감을 준다거나 태도적으로 저희에게 안정감을 준다거나 여기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 번째는 에코죠. 기계적으로 항상 저희에게 안정된 답변과 안정된 공감과 안정된 반응을 보여줘요. 이게 항상 기계적이기 때문에 정말 정서적으로 우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수용하는 작업이 아니죠. 다양한 심리 이론에 있어서 이런 이론도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unconditional positive regard라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부분인데 이게 기계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했다는 감정과 감각을 가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AI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수 없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를 따뜻하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그러한 직접적인 감정과 감각들을 저희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한 진정한 치유의 과정이 가능할까라고 하죠. 예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의 어떤 괴리들 그리고 그 상황들을 분석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 이런 과정들을 겪어나가는 건 그 환경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학습하는 것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AI는 가상의 공간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죠. 물론 연습하는 과정이 절대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게 실제적인 현상과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AI는 아직까지는 따라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변화를 만들어가다는 건 단지 인식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까지의 차원까지 끌어가는 게 AI가 많이 도움을 준다면 이제 변화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액션 플랜이죠. 무언가 변화에 대한 플랜을 짜야 되고요. 그 변화를 실천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이걸 실천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들을 지지해주고 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 특별히 개인에게 특화되고 나의 삶의 근간과 배경들을 이해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에너지 레벨, 이 사람의 정서 상태, 정서적인 수준 이것들을 다 종합하고 분석해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지요까지 끌어가는 것들은 아직까지 AI에게 도움을 받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AI 정말 잘 활용하세요. 지식을 쌓아가는 부분,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통해서 공감받는 것들 너무 좋으니까 잘 활용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변화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내가 경험하고 겪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라는 부분 그리고 심리상담이라는 부분이 함께 공존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삶을 윤택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간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